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네. 하루 중에 이제 몇 시쯤에 네. 투자할 때 집중 투자를 하시나요? 집중 투자를 하는 때는 따로 없고요. 어떻게 해요, 그럼? 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장이 좋을 땐 계속 안 좋을 때는 안 보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 그래요? 네. 빨가면 보고 파라면 안 봅니다. 이게 전민기 씨는? 저는 뭐 쭉 안 보다가 네. 이제 막 큰 소식들 폭락했다. 그럼 눈으로 다 확인하고 이제 그때 뺍니다. 그리고 요새 장이 좋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이제 사야지. 늦게 들어갑니다. 예. 뭐 이거 추세 추종인가? 이거. 망하는 방법이죠. 망하는 방법. 예.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해요. 언제요? 동창이 밝아오고 노고질이 우지질 때. 뭔 소리예요? 뜬금없이. 이거 뭐 시조 아닌가? 오늘 나온 분 때문에 한 거야. 시조. 네. 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병창이 아. 나왔으니 조회수가 요동친다. 우리에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좋다. 매매 기술 알려주실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 얼굴이 안색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쵸, 나도 아까 그 얘기했어. 요새 좋은 일 살이 좀 쪘습니다. 그럴 아니 근데 눈이 안 좋으셨대. 눈이요? 네. 왜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걱정, 뭐 다른 데서는 알고 계실 텐데 수술하셨대요. 진짜요? 예, 눈 수술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쉬셔서 집에서 2주 동안 있던 동안 4kg 쪘어요. 부장님 쉴 때 알죠? 폭락했다가 네. 돌아오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는 6월 달에.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돌아오셔서 올라간 건가요? 돌아오니까 올라가잖아 지금. 네. 오늘 기준 지금 녹화 기준으로 2,500도 돌파했고. 아니 공동저석이긴 한데 또 책이 나왔습니까? 예, 그건 뭐 KBS 홍사원 쇼인가요? 경제쇼. 거기서 예. 이제 출연자들 나왔던 내용을 이제 모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책을 거기서 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좀 사면은 감소만 했고요. 많이 팔리면 어떻게 좀 도움 떨어지나요? 됩니까 부장님한테? 뭐 된다고 하는데 거기 워낙에 패널이 많고 그리고 보니까 별로 안 팔리던데. 자, 그거 사지 말고 우리 부장님 책 안 샀으면 그걸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에 책 나오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제 책이 매매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네. 이번에 거는 돈을 부르는 매매 심리입니다. 매매 심리. 그 책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매매 기술 할 때 심리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에 하락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왜 샀지? 뭐 맞아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닌가? 심리가 빠졌을 때 버텨야 또 올라갈 거 아니야. 빠지면 무서워서 뺀 다음에 올라가면 또 산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종목을 보면 내가 도대체 얘 왜 샀지? 왜 샀는데 그때 떨어질 때 이거 왜 안 팔았지? 난 당신 왜 사는 줄 알아요? 이 사람 팔랑기다. 전문가 나와가지고 몇 개 찝어주면 막 계속 사요. 팔랑기 좋죠, 뭐. 좋은 거예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네. 귀가 얇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법니다. 이게 아니 귀가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은요, 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 있다가 늦게 들어가요. 그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네. 늦게 하거든요. 근데 귀가 좀 얇은 사람은 저도 좀 귀가 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귀가 얇은 사람들은 쉽게 포용을 하는데 단지 조건이 있죠. 네.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내용과 상관없이 네네. 뭐 원고와 상관없이 제가 예전에 대우증권 있을 때 상무님이 뭐 200 몇십억 벌어서 그냥 지금은 이제 그분은 스키를 좋아해서 전 세계 스키 타는 겨울만 쫓아다니면서 스키 타고 지금 그냥 평생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일본에 스키를 타러 한번 같이 갔는데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돈 버는지 아니? 한번 해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변에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다 고맙다. 네. 얘기를 해주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금융상품을 사든 해요. 예. 수익이 나요. 네. 그럼 고맙다 밥 사고 또는 오. 뭐 선물 좀 하고. 그럼 정보 또 주는 근데 거야? 손실 났어. 네.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보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실 났는데 별 얘기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미안하잖아요. 근데 수익이 나면은 또 대가를 못 줘.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많이 쌓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은 진짜입니다. 엄선해서 이 드리는구나, 원주에 정보를. 사시던 분인데 우리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않아서 연수원에서 이게 먹고 자고 했던 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요? 예, 연수원에서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와서 대우증권에서요. 예. 지금 대우증권 이제 없어졌지만 네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모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사실 자기의 그 성공 비결은 그거였다. 정보를 듣고 대신 판단을 내가 하는 거죠. 그쵸. 보통은 정보 딱 이 사람이 나한테 줬어. 떨어져. 네. 계속 얘기합니다. 야, 그렇죠. 너 때문에 지금 어? 언제 올라가는데? 아 이거 뭐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물타기 해 말하고 이러는데. 옛날 시트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트콤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얘기한다. 하루 떨어지면 계속 얘기하고. 아니 근데 진짜로 맞는 게 팔랑귀 사실 저도 팔랑귀라 의심은 많은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믿을만 하니까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하는데 하면 수익이 나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안 뭐냐면 돼. 언제 팔아야 될지 그 매매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어서 사는 건 그렇다 치고 팔아야 하는 시점을 못 잡아서 매매 의식을 안 보셨잖아요. 아닙니다. 책은 다 근데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제가 샀어요. 네, 사서 샀습니다. 사인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 됐습니다. 본인 푸념 그만 늘어놓으시고 편집합니다. 자, 공통 질문 한번 우리 네. 드려보죠. 요즘 주식장은 그래도 조금 웃을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요즘 주식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다.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뭐 조금 올라와가지고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 고점으로부터 상당히 하단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그쵸. 마음이 되게 웃기죠. 조금 올라왔다고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 맞아. 전반적으로 불편하죠. 어떤 걸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네.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난리를 쳐? 팬데믹은 언제 끝나는 거야? 예. 펠로시 하원의장은 왜 대만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래.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원래 있었고 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흐름은 예측 가능한 흐름들이거든요. 네. 예측 가능하지 않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경기 침체에 더 나아가서 위기가 올 거다. 시스템 위기가. 지금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불편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불편하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 불편함은 언제 사야 가실까요? 됩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고 뭐 중장기하고 모두 다 전략에 따라 다른데요. 뭐 요즘에 이제 제가 시황 얘기를 항상 얘기하는 건데 S&P 500 기준으로 4,200포인트. 네. 이게 월가에서 약세론자를 얘기했을 때 올해 최고점이 4,200포인트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4,200포인트 근처예요. 예. 나스닥은 12,400포인트인데 주봉상으로 하향 추세의 상당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 돌파했어요. 12,600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고점 다 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예. 전략에 따라서 완전히 매매가 달라요 지금은. 네. 빨리 어떤 사람은 팔아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런 위기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유 종목을 더 가지고 있어야죠. 더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그 판단이 다른 거죠. 완전 다른데요. 예,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주식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로 들고 있냐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농후하게 있습니다. 경기 지표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만 경기 침체기가 와서 위기가 되는 순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뭐 주식을 한번 사서 몇 년 동안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빼기에는 뭐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물론 들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들은데 워낙 힘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네. 나는 이 주식이 5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해. 10만 원 갈 때까지 가져갈 거야. 근데 시황이 나빠져서 이 종목이 5,000원이 됐어요. 네. 마이너스 50% 났어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지만 나는 이 기업의 성장 수들이 훼손되지 않았고 이 기업은 5만 원, 1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만 나쁠 뿐인 거예요.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황에 따라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또 팔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실 확정을 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주식을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황이 3,300포인트에서 2,300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시스템 위기가 온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뭐 반토막, 보통 시스템 위기 때는 반토막 납니다. 여기서요? 고점으로부터. 고점으로부터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뭐 단기 이벤트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금리 인상하거나 뭐 긴축을 할 때 30% 빠져요. 그래서 요번에 고점에서 30% 빠지고 나서 다 저점이지 않냐, 사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30% 선에서 반등한 겁니다, 이번에. 정말 신기하죠, 주식시장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 고점으로부터 반토막, 그럼 3,300에서 반토막이 1,650이네요. 1,650이죠. 그러니까 2,000을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5,000원에서 만약에 여기 시스템 위기가 오면 5,000원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5,000원에서 다시 또 떨어져서 네. 고점으로부터 반토막 난 게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예. 여기서 다시 다 떨어졌다. 그럼 이게 3,000원 같다, 네. 4,000원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하락폭은 이전에 빠진 것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빠졌을 가능성이. 네. 그래서 그렇게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끼리 몇 대는 맞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한 9대는 맞은 것 같아. 그럼 한 대 더 참지 뭐. 아하. 지금 상황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맹점이 있어요. 10대가 마지막이라는 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100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안 맞았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지수의 위치 자체는 전체를 10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8대, 9대를 맞았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설령 여기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해서 이후를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도 많고 여기서 더 깨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좀 올라왔으니까 조금 참고 계시다가 뭐 매매 기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직전의 고점, 그러니까 돌파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4,200. 우리나라 지수로는 사실 못 왔어요. 2,600포인트예요. 네. 이 근처까지 간 상태에서 이후에 조정이 어떤지 보시고 이후에 만약에 또 급격하게 때려 맞는다. 네. 그러면은 고점에서 못 팔고 조금 더 아래서 팔지만 그때는 좀 줄이는 걸 해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네. 판단 잘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게. 근데 왜냐면 사람 욕심이 네. 제일 고점에서 나는 팔 것이다. 네. 제일 저점에서 나는 살 것이다. 이러니까 사실 힘든 거지. 지금처럼 폭을 좀 두면 간격을 두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욕심을 버리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 종목을 바꿨잖아요. 예. 약간 바꿔서 갈아탔어요. 근데 얘가 수익을 괜찮게 잘 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이 정도 냈으면 팔아야 되나? 아닌가? 드디어 얘가 힘을 받는 건가? 이게 판단이 안 돼버리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한 가지 확실한 진리는 있어요. 아마 주식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건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LG화학이나 삼성전자나 얘네들이 또 빠질 때 네. 거래량을 크게 실으면서 음봉을 내면서 빠졌어요. 그때 전부 다들 뭐라 그러냐면 줍줍하자라고 하면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꾸로 했어야겠죠. 그걸 팔았어야겠죠. 맞아요. 요즘에도 지금 어떤 생각하면. 종목들은 보면 이 와중에 반등하는데 거래 실으면서 막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수익률에 상관없이 그런 거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요즘에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분 잘 보세요.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와요. 이런 종목 사야 되거든요. 그 기본 원칙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시황이 매크로고 뭐고 간에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A라는 종목이 카카오든 뭐든 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 30% 났어요. 최근에 반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줄여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지금 안 팔아가지고 또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50%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약간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떨어질 때 거래를 실으면서 막 던지는 모양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같이 팔자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양이 없잖아요. 예. 그런 모양이 없는데 나만 그냥 겁나서 던졌어. 그러다 막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주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군중이 사려고 하는 건지, 군중이 팔려고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군중이 모두 다 팔려고 하면 나도 동참을 하는 거고,
군중이 모두 다 사려고 할 때 나도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차트예요. 군중의 심리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매크로 시험 얘기하면서 금리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물론 맨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얘기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저에 깔려 있는 건데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다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뭐 주식 전문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돈만 그쵸. 벌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감지만 하면 돼요. 아, 전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팔려고 하는구나.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졌음.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우리 통찰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느낌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느낌을 못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요번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도 투자자분께서도 요번 1, 2년을 겪으면서 아마 혹독하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야지 또 마음은 이거 다 팔고 나도 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나는 마이너스 20%에서 절대 못 팔겠어. 이러면 안 되고 아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맞아. 본전 생각하지 말고 남들 던질 때 같이 던지고 살 때 사자. 다 군중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내가 뭐 잘났다고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지. 똑똑한 척해서 그래. 아니요, 저는 전혀. 자, 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짚었고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좀 이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긴 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문가 앞에서 저희가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나오는 기사하고 썰들을 모아서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 우리가 들었거든요. 잘난 체를 합니다. 우리 부장님이 딱 네. 보고서 네. 맞았으면 조사 잘했어. 네. 틀렸으면 네. 틀렸어 네. 라고 멍청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브리핑 해봐 라고 네. 하면 저희가 시작해볼게요. 네. 예, 브리핑 네. 네, 해보죠. 네. 친절해 너무 반말로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반본데. 자, 네. 첫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체리피킹 투자 방법이 정확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체리 피킹이 이렇게 뭔가- 케이크 있으면 체리만 떡 따서 이렇게 쏙 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좋은 것만 쏙쏙 좋은 것만 빼먹는. 쏙쏙 먹는 그렇지. 거. 그런데 이제 체리피킹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요. 네. 중대한 악재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수급적 왜곡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네. 그런 경우는 다 반등을 줍니다. 어. 일시적으로라도 어떻든 반등을 줘요. 다, 예, 예. 다 반등을 주거든요. 그때 사가지고 바로 파는 단기 거래를 체리피킹이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하루 하는 사람은 하루 안에 거래하는 사람은 스캘퍼들 데이터를 해서 길게 하는 사람은 체리피킹을 워렌 버핏이 할까요 안 할까요? 조지 소로스가 하죠. 시장이 폭락할 때 사가지고 이것도 체리피킹이죠. 이걸 길게 보면. 네, 길게 보면 아. 다 체리피킹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조사해온 게 자이언트 스텝이 됐을 때 시장에 일시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네네네. 체리피킹 투자법이 맞냐? 오케이, 맞죠. 잘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거의 불연 설명을 들었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죠. 그럼 자이언트 스텝 자체도 예.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요?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에 75bp 금리 인상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50bp 인상으로 보고 있고요. 75bp 한다고 해서 네. 시장이 크게 요동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시장이라는 거는 생뚱맞게 이렇게 뒤통수 맞을 때 네. 이럴 때 급락을 하거든요. 팬데믹 뭐 이런 거 이거 아는 예측 거.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예측 가능한 움직임만 안 있을 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래서 연준의 얘기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네. 100bp 인상할 수도 있다. 계속 그러거든요. 네네네. 시장에 대고 맞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하. 야, 니네 나 놀래지 마. 놀래지 마. 그래 놓고 50bp 하면은 괜찮아. 뭐 이러는 거죠. 그래 맞아요. 언론 포인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75p 얘기들은 계속 있는 거고요. 근데 시장은 아무튼 50bp를 중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5bp 정도까지는 뭐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격이 체리피킹 할 정도로 큰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 대비하는 거야. 50bp 정도는 내 여기 때릴게. 그러니까 때릴게. 우리 딱 때리는 거라. 병원 가면 이렇게 톡톡톡톡톡 그게 더 긴장돼. 가만히 있다 뒤에서 차 타고 있는데 뒤에서 쿵 박으면 진짜 아프잖아. 깜짝 놀라지, 살짝 깜짝 박아도. 놀라지. 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 방식인데 이런 거는 투자 전문가들이나 하시지 여러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오. 훌륭합니다.
근데 이거 따라하려는 분들 많아. 그리고 다른 주식 방송 갔더니 예. 거기 온갖 전문가들이 왜 이리 많아요? 뭐 말 하나 잘못하면은 와, 엄청 욕먹어요. 아니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또 이제 분산을 하라고 그러고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분산을 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 얘기를 믿기 싫으시다면 워렌 버핏이든 조리 소스로든 네. 안에 피터 린치든 책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분산 투자하라고 누가 써놨어요? 어? 계란을 여러 방울에 담그는 게 아니고 담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한 방울에 담는데 또는 뭐 한 두 바구니 정도에 담는데 얼마나 몇 개의 계란을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좋은 계란을 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치. 예,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란을 우리 손이 두 개잖아요. 두 바구니 이렇게 가져가면 잘 갖고 갈 수 있잖아요. 한 바구니면 잘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이게 12바구니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놈은 깨트릴 거라고요. 네. 그렇게 내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를 좋은 계란을 내가 선택을 하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 뭐 반증을 한다면 종목을 왜 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 주식 여러분 다 느끼실걸요. 종목이 막 50개다. 내려가면 다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때는요. 그 중에 반도 못 올라요. 맞아요. 네. 오를 때는 주도주 위주로만 오르고 네. 오르고 떨어질 때 다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게 포트폴리오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한다라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떨어질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고 그냥 위안을 삼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서 고위험의 주식 투자 자산을 하면서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그냥 뭐 놀려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덜 떨어지려고 들어온 거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산 맞아. 투자라는 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은 몇 천억, 몇 조 했을 때 국가별로 포트폴리오,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레이달류가 얘기하는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1,000만 원 갖고 무슨 그런 걸 해요. 5천만 원 갖고.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기본 정석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우리에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한다. 국민연금에서 거래하는 펀드매들이 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이 나겠냐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렇지 맞잖아. 않아. 분산 투자 하잖아. 그거는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하다 보니까 잡다구를 해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면 너무나 겁나서 못 산다. 네. 저한테 상담으로 오신 분들도 그런 분 많아요. 3억인데 주식을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사가지고 쫙 갖고 오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받아달라고 하면은 제가 다 팝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제가 딱 받자마자 그건 또 괜찮으시대요? 예, 예. 오.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는 거죠. 정리 쫙 해드리는 거야. 딱 받자마자 어떤 주식은 더 사는 거예요. 100만 원뿐이 없지만 그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에 사고 그렇지. 어떤 주고 다 잘라내고 네. 그렇게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1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씩만 내가 사고 싶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저쪽 우리 팟빵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도 또 미국 주식 중에서도 향후 기술력이 있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얘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 분명히 회사의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독특한 걸 하는데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뭐냐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헬스케어 종목들 얘기 드렸는데 지금도 못 올랐어요 걔네들은요.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미국에 또 더 많고요. 그런 주식을 200만 원, 300만 원 사가지고 다 깔아놔 그냥. 그래 딱 기다려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 어떤 거는 뭐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상장 폐지되면 500만 원짜리가 상장 폐지되면은 500만 원 손실이잖아요. 예. 근데 얘가 성공하면 얼마나 가요? 10배. 예, 10배 이상 가요. 얘네들은요. 그러니 나중에 보면은 토탈리 보면은 수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분산해서 내가 성장률을 가져간다.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오케이. 그렇게 한번 크게 뻥 튈 놈들은 분산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서 위안받고 이거 아니고 나 뭐 덜 떨어졌다 막 이러고 네, 요거 약간 분산 투자가 그래도 미래에 뭔가 하나 확 터질 만한 그런 거 종목들을 좀 잘 고르라는 잠재력 있는 말씀이십니다. 것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이 하락세의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코스피가 완만하게 반등해서 2,400, 2,500 이렇게 올라가자 많은 투자자가 이걸 매도 기회로 보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예, 잘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기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것도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이미 얘기한 건데 다른 3프로 방송에서요. 일단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샀어야 되잖아요. 그쵸. 금리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47%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2.7이에요. 채권 가격이. 네. 3.47에서 2.7까지 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요. 근데 채권으로 그레이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채권이 좋대라고 해서 지금 채권을 이미 올라왔는데 이거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1년 고점 3,300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또 뒷붙이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하라. 제가 이걸 얘기 들으면서 네네. 빨리 하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2.7까지 떨어지면 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채권이 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이 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옛날처럼 1%대 막 제로 금리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갖고 뭐 그리고 또 1%의 전후로 하는 인플레이션으로는 이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요? 네, 시간이 지나도 이제는 적정 물가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2에서 3% 정도의 물가 수준으로 가면은 이제 안정적이다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꼭 보세요 한번 진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는 왜 골디락스 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가가 2, 3%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경제 성장률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경기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 일본 예. 늘 그리고 그래가지고. 한 2, 3% 있으면 그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걸맞게 금리는 한 2%에서 3% 사이에 있으면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 0% 금리 때는 1.25만 돼도 너무 늦게 느껴졌는데 이게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2, 3%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이 돼요. 물가 숫자를 갖다 막 6%, 뭐 미국 그래, 9% 요즘에. 이거 나오고 처음엔 8이 넘었다고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뭐 9?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만약에 4% 야. 성장했다면 또 좀 줄어진 것 같고요. 물가 4% 나오면은 야 이제는 잡혔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죠. 같은데. 이거 만약에 물가가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 CPI 9.1%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 8.5, 뭐 8.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움직이면서 뭐 6% 이렇게 움직여야지. 네. 이게 워낙 갑자기 어? 9.1%였는데 7% 됐어요. 그래서 4% 됐어요. 그래서 시장 폭락할 거예요 아마. 왜요? 그건 경기 침체잖아요. 침체 그것도 신호. 물가가 침체예요. 폭락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경제 지표는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안 돼요. 조금씩 만만하게. 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잘 보세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5에서 3% 사이 있을 때 시장은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근데 3% 위로 올라가면 3.47까지 딱 가니까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그랬다가 3% 이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지금 뭐 누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전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2.7% 정도고요. 어허.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3.2%예요. 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된 지 지금 뒤집어졌네요. 벌써 한 2, 3주 됐어요. 어,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없어요. 원래 그렇게 역전되면 이제 막 그게 침체가 시장이고 보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들갑. 야, 호들갑 떨다가 이제 이거 재미없다 그러고 야, 호들갑 떨다가 이제 재미없다 그러고. 맞아. 이런 거 막 오른다더라 하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 다 사람들 뺄 때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또 뻔하게 돌아가 또. 이제 우량주 가야 되나? 뭔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주도주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우량주냐 가치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한 축은 이익 성장이 있는 성장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뭐 이따 다음에 이런 질문 있을지 모르겠는데 섹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섹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뭐 놓칠지도 모르니까. 예. 지금 시장이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를 줄인다고 합니다. 감원을 한다고 하죠. 네. 지금 실제 감원 발표 막 하잖아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어머. 그냥 자르니까 그냥 감원한다고 하고 있고 비용을 줄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둔화되는 건 확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데 어떤 기업을 봤더니 얘네는 오히려 증설을 해. 얘네는 감원 얘기 안 해요. 예.
오히려 직원 뽑고 증설하는 데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걔네들은 경기가 위축된다 하더라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 위축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국한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 축이에요. 제가 두 가지 축을 얘기할 건데요. 네. 그런 게 지금 증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예요? 배터리 뭐. 배터리요. 예. 네, 지금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요거 나오면서 그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 그냥 경기 모양책 나온 거예요. 네. 바이든 표 경기 모양책 나오는 건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증설하잖아요. 증설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요가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게 한 축에서는 맞고요. 네. 뭐 지금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 미래 모빌리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율주행 전기차, 예. 전장 부품. 어. 얘네들은 다 증설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거의 각각을 갖고 있는 거라서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팔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익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이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팬데믹이 오든 전쟁이 되든 뭐든 발전하는 데 있잖아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사실 전기차도 그런 거였잖아요. 자율주행도 그런 거였고요. 네. 근데 그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거예요. 예. 현재 이익은 크게 나지 않지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건가요? 우주? 우주, 음. 예. 로봇, 어, 예. AI, 뭐 AR, VR 같은 거, 네. 웨어러블 기기 이런 거는 결국은 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걔네들은 지금은 수익은 별로 안 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먼 후일까지 경기 침체 얘기하고 뭐 급락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나는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뭐 조금씩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사야죠. 그런 걸 사서 갖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두 축으로 지금의 섹터를 움직여야 되는데 장기 성장주는 당연히 뭐 언제든지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럼 빼고 좀 전에 그 전자로 얘기했던 한 축 지금은 남들은 다 감원하고 또 뭐 감축하고 그러는데 증설해서 공장도 증설하고 지금 뭔가 좀 활기차게 계속해서 물건을 만드는 쪽 네. 이런 쪽에 집중해서 거래를 하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우량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아니고 어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확 다 팔아버리고 현대차를 사야 되나? 자, 어쨌든 두 가지 축 지금 1부에서 짚어주셨어요. 예. 야, 이야기 듣다 보니까 1부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너무 시간 빨리 가네요. 우리 역시나 네. 아니 근데 원래도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근데- 말이 또 늘었다 쉬면서 말이 늘었죠? 예. 말이 좀 빠르죠. 아니 되게 전혀 안 빨라요. 너무 좋아요. 뭔가 계속 에너지가 들어와. 넘치시는 어. 에너지가 꽉 충전돼서 오신 것 같아요. 풀 충전. 네, 2부에서는 어떤 코너? 우리 한우보다 현우 한번 해보고 갈까요? 한우보다 현우 뭐야? 이 코너는 또 처음 보는 건데. 저희 우리 작가님이 저희 코너 제조기예요. 그냥 막 맨날 찍어내. 자, 한우보다 더 육질 좋은 현우가 묻는 시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노하우 질문을 3개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폭락 후 반등이 있는데 이때 수익만 보고 빠져나와 수익을 보면 된다. 예, 이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바로 나와라. 바로 나와라.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네. 긴 호흡 큰 걸음 투자를 하는 게 어렵다면 일단 사놓고 묻어두는 게 좋다. 뭐 그렇지는 않죠. 긴 호흡으로 큰 걸음으로 투자를 할 사람만 묻어둬야지. 그게 못한다면은 묻어두면 안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대형주, 우량주는 반등 시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 중소형주는 시황과 상관없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요즘에 지수 약간 올라왔는데 막 시원가 나는 종목도 있고 좋은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은 개별적으로 따로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형주, 소위 대령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수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매크로 시각을 보면서 지수만 맨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저점 와서 확실하게 터닝해서 추세 전환이 되면은 그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때 주식을 사야 된대.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좋은 주식은요. 그때는 뭘 사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저거 사나요? 삼성전자 사야죠. 그냥 그러면. 지수가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면 따라가는 거니까. 아, 결국은 삼성전자 그러면은 사겠다는- 사실은 그냥 지수 사요. 지수 ETF. 지수 할 거면은 지수 ETF를 사는 거죠. 차라리. 레버리지를 사든지 아니면 그냥 뭐 1배짜리를 사든지. 근데 종목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수보다 종목은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지수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말인즉슨 우리 지수는 그냥 삼성전자라고 봐도 될까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장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지금 중기 추세선에 상당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장은 똑같이 봤을 때는 2,600포인트 넘어서 있어야 돼 이미요. 근데 아직 2,500포인트도 못 넘기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건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세워두죠. 그럼 지수는 못 가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분위기가 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버리고 딴 놈을 가지고 갑니다. 시장은. 네. 딴 주도주로 가요. 그걸 찾습니다. 기관도 찾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삼성전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너는 세워두고 너 포기. 딴 걸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좀 버리고 가는 분위기 같은데.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가 그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매매하는 어떤 기술, 심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거기에 좀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창 부장님이 안 계시면 네.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네. 매매 매매 기술. 기술, 매매 심리 예. 곧 나옵니다. 자,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식.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점을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예, 우리 부장님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또 여러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맞아요. 첫 번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어. 시장 하반기에 분위기 좋다. 반도체 가봐야 한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봐야 한다. 밝은 전망은 아니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 그리고 지금 TSMC도 지금 인텔에서 칩 수준 어떤 거 네. 좀 취소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그 반도체 전방 산업이라는 IT의 그 산업이 있잖아요. 네. 그 가전이라든지 이런 데들 휴대폰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이런 데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래. 네. 잘 안 사요. 돈을 챙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고로 쌓이는 상태에서 생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무리 줄여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완성차 메이커들이 당연히 뭐 지금 더 생산을 증설 안 할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증설 안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소부장들은 어떻게 해요? 증설을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당장 돌아설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오히려 하반기까지 가봐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가 이어서 이제 곡물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세라고 봐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가격은 꺾였죠. 그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아니야. 아무 영향 없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비용이 줄어가지고 좋아질 그런 기업들. 그렇죠. 네. 예. 저는 뭐 별로 영향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면 오를 때는 야, 원자재 가격 오른다고 난리를 예. 쳤었던 예.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 이제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좋아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비용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좀 줄어든다. 그게 네. 걱정이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비용 측면에 좀 괜찮아졌어요. 네. 문제는 판매가 안 돼요. 이제 또 소비가 줄어갖고 이제는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요거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동차가 저도 자동차를 좀 이번에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렌트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자동차 신차를 하려고 하면은 내년에 나온대잖아요. 예. 만드는 족족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부품 공급이 안 된다며요. 네. 자동차 반도체나 부품이 안 된다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죠. 테슬라가 4번인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엄청 많이 올렸어요. 올렸어요. 가격 계속 올리잖아요. 이거 뭐 아마 국밥집 우리나라 국밥도 메이커들도 올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요번에 그래서 아이오닉 6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싸게 나왔다고. 보조금 때문에. 맞아요. 2천만 원 그 선 이상 되면 넘어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딱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네. 저 현대차 광고하는 건 아니고 현대차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격을 올려놓고 우리가 PQ라고 하거든요. Q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원재료 가격이 해소가 되면서 부품이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Q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 가격을 얘도 낮출까요? 안 낮추죠. 낮추죠. 쉽게 한번 안 올린 낮출 가격은 거예요. 안 예, 낮추죠. 쉽게 안 낮출 예.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냥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안 낮출 거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확실하게 있으면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삼성 팔고 그런데 현대차 사야겠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 네, 네. 만들어서 여기는 좋아졌는데 Q는 좋아졌는데 수요가 없어. 음.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리 영향 없는 거죠. 너무 이해가 쏙쏙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 여기까지만 요렇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오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근데 뒷단을 보면 포르쉐는 지금 예약 걸면 2년 걸린대요. 어이 포르쉐 아니 나는 알아봤어요? 상관이 없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네. 이야. 자, 조선주는 수주 낭보가 있으니까 관련 섹터는 다 수혜를 본다. 야, 수주 하면 뭐하냐? 선반영 안 되고 크게 수혜는 없다.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조선주는 후자가 맞습니다. 음. 조선주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예. 수주 모멘텀을 움직입니다. 조선주는 수주 모멘텀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주를 왕창 박으면 아 좋아질 거야 그럼 주가 오르거든요. 올려요. 네. 나중에는 수주가 장기 수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기 수주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고 그만큼에 더 받지 못하면 주가는 그냥 오히려 수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떨어져요. 이상하죠. 그냥 수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많이 당해봤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되게 부실 수주도 많았고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끌어가지를 못해. 조선업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수주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르다가 나중에 정작 시장이 좋아지거나 네네. 또는 뭐 이제 이게 진짜 수주가 나왔고 이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후자라고 보는데 지금 조선주 최근에 봤더니 꽤 많이 올랐고요. 이거보다는 조선주가 수주를 많이 받으면 가장 큰 수혜는 뭐겠어요? 기자재입니다. 조선 기자재. 기자. 후반 기업들. 엔진이나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 소부장 기업들이 네네.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네. 그럼 수주를 많이 받으면 그 뒤에 있는 조선 기자재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하이코리아, 뭐 조선선제, 그 뭐 또 뭐 있어, 성강밴드 이런 거 있어요. 얘네들이 제일 이익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조선 수주 얘기하면 조선 기자재를 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을까. 뭐 엔진은 부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저 HSD 엔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랑이 뭐 갑자기? 아니 쭉 들어왔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팔까 말까 계속 수면에서 올라왔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수주까지 기다려. 10년 정도. 자, 다음 질문 가죠. 네. 제약 바이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투자처를 알아보자. 아니다. 아직도 변수는 너무 많다. 어렵네요. 변수가 너무 많다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는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이제 하반기 미국의 제약바이오 ETF가 20에서 30% 정도 올랐어요. 네. 미국은 이미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 받으면서 최근에 셀트리온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한미약품 이런 건 조금씩 올랐어요. 한 15%, 뭐 20% 올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르느냐?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M&A가 있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규 라이센스 아웃이나 신약 개발에 대한 뭐 임상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다 웃기는 소리고 그건 언제나 없었나요? 다 있었는데 화석 시원해. 주가가 오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끼워 해석하지, 맞추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네.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에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오를 때 제약바이오는 다 죽쓰고 있고요. 못 오르고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요. 이 엇갈리면서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은 2차 전지라는 시가총액 상위의 섹터가 생기긴 했어요. 이거 빼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갖고 있어요. 얘가 두 개 같이 간 적이 없어. 얘네들은. 한쪽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한쪽은 이거 팔고 절로 가고 이거 팔고 절로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요즘에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기관 애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 제약주들 가만히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삼성전자, 연기금 매일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미약품 이런 거 사요. 네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 얘네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있거든요. 시가총액 얘들이 높아요. 그럼 한쪽에서 팔면 한쪽은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들처럼 나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주식 안 사고 현금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죠. 주식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쪽을 팔면서 한쪽을 사는 이렇게 엇갈리는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좋으니까.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나오는 게 이유를 막 대는데 네.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가고 네. 제가 보기엔 분위기상 반도체가 저희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예. 오래 가지는 못할까요, 그게? 대표만 가겠죠. 대표들만. 대표는 오래 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약세일 때 반등할 때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잖아요. 네. 대표는 계속 갑니다. 어. 대표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만 해야 돼요. 아. 주변에 따라서 하지 말고 시장이 강할 때는 얘도 돈이 많으니까 네. 얘도 사고 돈 남으니까 얘도 사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시장이 약할 때는 아. 그러면은 다 못 사요. 그 중에 딱 선별해서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선별된 종목만 사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알테오제, 뭐 레고캠바이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 보세요. 진짜 차트 보세요. 지금 걔네들만 가요 또. 그러니까 선도 종목을 이렇게 약할 때는 시장이 약세 시장일 때는 선도 종목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는 했지만 기회 가능성은 지금 조금씩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반기. 이제 시작을 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변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자, K 컨텐츠 및 한류 컨텐츠는 하반기에는 신바람 날 거다. 딱히 호재가 없다. 죄송하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솔직한 답변이죠. 잘 예. 모르겠고요. 그냥 컨텐츠는요. 이슈 될 때 한 번 그냥 반짝했다가 맨날 잠겨 있다가 반짝했다 잠잠. 요즘에 뭐 영화 요즘에 굉장히 괜찮은 영화들이 연속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에 영화 한산이나 봤는데 뭐 헌트도 있고, 헌트도 맞죠. 있고. 뭐 요즘에 나왔잖아요. 비상선언 있고, 네. 그거 하고 우영우 하고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이슈가 있으면 떴다가 그냥 이슈 없어지면 또 또 막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성적까지 내면 이제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미 막 죽어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또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또 몇 명 있어요. 좀 잔바리들 저희가 데리고 잔바리들. 있습니다. 네, 그분들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관련주는 잠시 숨 고르기 해야 된다. 숨 좀 오래 고르는 것 같긴 한데 아니다. 하반기엔 무조건 공격 투자를 해야 된다. 하반기에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하반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갖고 시작을 하는 왜냐하면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라 하면 빨리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빨리 올라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플랫폼은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선점의 효과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경제적 해자의 선점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떨어지면은 테슬라를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나중에 위협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그럼 위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 매니아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주항공도 하고 테슬라 카, 자율주행차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면 사야 되는 그런 회사로 제가 분류를 하거든요. 또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애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딸내미 하나 있는데 네. 집사람하고 따로 애플 써요. 네. 그럼 제가 안드로이드폰 갖고 있는 거를 되게 폄하하면서 놀려요. 애플 쓰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어. 아이고 돈 주면 네. 살 수 있는 그 건데. 애플 그 뭔데 그 애플 갖고 쓰면서 애플 쓰는 애플 써야지.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아이폰이라는. 이게 그냥 그런 거야. 약간 이 물건 사실은 저도 이제 두 개 다 써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감성의 차이와.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통화만 하잖아요. 네. 문자나 그치. 톡 좀 하지만 네. 통화 그냥 안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 못 느끼는데. 옛날에 다이얼 전화 줘도 돼 이 사람 들고 다니면서 돌려가지고. 다이얼 전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없었으면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저는 집에 가면 이거를 딱 놓고 안 보거든요. 야. 보는데. 근데 테슬라 팬들이 있어요 실제. 예. 맞아. 그럼 그런- 애플도 똑같이 이렇게 봐요. 아이폰은 선점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고 애플 쓴 사람들 쉽게 못 바꿉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충성도. 보거든요. 예. 이 고객 충성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회사입니다. 예, 플랫폼 회사들은 그걸 미리 확보한 회사들은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애플에서 폴더블 나오길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폴더블이 테슬라-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애플의 폴더블이 필요한 네, 거구나. 말씀해주신 대로 테슬라는 이제 우주 뭐 이런 네. 다른 분야에 있는 데다가 또 테슬라 팬층이 또 공부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맞아요. 것이다. 종교는 안 무너집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교, 뭐 테슬라교 있잖아요. 저는 플랫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우리나라 나올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렇죠. 없죠. 쉽지 않죠. 제 상은 없을 텐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부러져 있어가지고. 얘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네. 중간에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죠. 욕먹을 짓을. 네.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S커브 캐즈미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가까워가면서 딱 올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쭉 한번 빠져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본업의 사업에서 이제 성실하게 나갈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카카오는 너무 벌려놨어요. 너무 벌려놨기 때문에 벌려놓은 것들을 좀 다시 수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기다리면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못 기다리실 분들은 저처럼 갈아타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코너 김현우의 넣었다 뺐다. 우리 작가님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문제가 1도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 하나도 없는 넣었다 뺐다. 자,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종목 혹은 섹터 질문을 드리면 바구니에 넣어주시거나 불필요한 건 빼주시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볼까요? 하반기에 무조건 매도해야 할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매도할 섹터는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IT가 조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안 좋다. 분위기 좋지 않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 삼성전자가 어떤 획기적인 3나노 있잖아요. 네네. 그 수율이 좋아서 그만하게 좋게 나오면 네. 그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업계에서는 뭐 아직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반도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이번 시장을 끌고 간다면 미래차에서 끌고 갈 거라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차라 하면 예전에 전기차만 얘기했죠. 우리 전기차하고 우리나라 사실 전기차 그렇게 많죠. 현대차 기업뿐이 없잖아요. 그게 다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터리만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기차를 얘기하지 않고 배터리만 얘기했어요, 항상.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배터리는 전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사실 이제 몇 개월 전에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분하고. 네. 자율주행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성장주라 하더라도 당장 이익이 날 수 있는 주식들, 요런 걸 더 인기가 많거든요. 예. 아, 성장은 맞아. 근데 10년 뒤에 될 거래. 그런 걸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지. 아까도 제가 설명을 이걸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주행이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꽤 많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 접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아마도 내년에 애플카하고 테슬카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베타 버전이. 그러면 자율주행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가. 네. 물론 지금 반자동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레벨 4고 이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을 넣어서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장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전장 부품. 요거는 좀 이제 길게 보고서 네. 꾸준히 좀 사모으면 좋을 섹터 조금씩. 아까 이것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 섹터 네. 정확하게 이 질문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좋아질 거를 말씀을 드렸고 한 축은요. 네. 한 축은 장기 성장하는 두 거. 가지 축. 예,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우리 딸내미 계좌로 가지고 있는데 맨날 플러스 5% 마이너스 1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네네. 그런 섹터가 하나 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가 아직 빚을 못 벌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결국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로봇입니다. 로봇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랜다이저 마징거 제트 뭐 이런 뭐 그리고 또 막 우리 식당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로봇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로봇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의 개념이 로봇이에요. 사람이 안 타고 있고 로봇이 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AI 네. 로봇이에요.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 공장 같은 공장 거. 자동화. 예, 사람 빠지면서. 사람 예. 빠지면서 공장 자동화. 우리 지금 이번에 삼성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되게 무섭게 그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고용에 없는 대해서. 게.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삼성 저는 그 정도로 인력이 빠졌는지 몰랐는데 삼성전자가 매년 엄청나게 감원이 됐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더불어서 앞으로 주요 메이저 공장들의 지금 인력을 노동자들 싹 다 뺀다는 거 아니에요. 다 공장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지금 그래서 아이러니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주식의 차원에서 보면 네. 주식만 바라본다면 공장 자동화 부분은 이거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 쓰는 로봇이에요. 산업 부문에 쓰는 로봇. 그리고 의료기기에 쓰는 로봇. 우리 그 아실지 모르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관절 막 이거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전부 다 기계가 합니다 지금. 어? 하나 예? 안 합니다. 다 기계가 합니다. 오. 저 눈 수술했잖아요. 이거 다 기계가 합니다. 되게 정확하니까. 사람은 봐봐 어제 한 잔 때렸어. 수술해야 돼. 어떡할까요? 손 흔들리면. 아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러지. 거의 대부분 기계가 그런 산업용 기계, 의료용 기계 이런 부분들이 다 로봇이에요. 이런 것들은 삼성하고 LG전자하고 현대차가 발동을 걸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주들이 그 민주식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민. 실제로는 로봇이 아니야. 그래요? 그냥 이름만 로봇 들어가는 애들이 뭐 그린워싱 같은 거네. ESG 한다고 놓고 가짜로 하는 건데.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산업화에 들어가는 공장 자동화, 의료기기 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그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네. 자, 마지막. 자. 넣었다 뺐다. 지금이라도 당장 빼야 될 것. 이거는 반에 반토막이 났어도 이건 가능성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좋은 것만 보지 나쁜 게 뭔지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 일부러. 맞아요. 그 뭐 고객분들이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 예. 저 이런 거 있습니다. 추구하는데 야 뭐 이런 걸 갖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의 종목이나 섹터나 그런 분야들 혹시 그거보다도 이번에 네. 당장 던져놨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번에 미중 갈등 다시 불거졌잖아요. 심해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면요. 미국이 이번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네. 자기네 제조업이 없는 거예요. 어. 얘네들이 제조업이 없는 거야. 그렇지 다 밖으로. 근데 원래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이라 하면 공해산업이잖아요. 공해산업은 저 후진국에다 주고 후진국, 일본, 뭐 한국 이런 중국에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고부가 같이 뭐 그런 환경에서 고부가치 산업만 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중국에서 가져오고 우리나라 이쑤시개하고 우산살 있잖아요. 이거 다 중국에서 가져온대요. 뭐 이런 거. 근데 걔네가 안 준대.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별거 아닌데 막상 안 주니까 이제 골잡아진 거예요. 불편하지. 미국이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자기는 안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막 끌어모으고. 에너지도 지네들 안에서 한다는 거고 네. 안에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리시오링, 온시오링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강요하고 있잖아요. 네. 뭐요? 치포 동맹, 배터리 동맹, 전기사 동맹. 그러면서 야 니네 우리하고 해. 중국하고 하지 마. 그렇죠. 니네 제품에 중국 제품 부품 쓴 거 안 돼. 보조금도 안 줄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완전 협박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뭐 이미 선택은 기울은 근데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미 근데 미국으로 갈 것 같죠? 예. 선택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 진짜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같은 뭐 증권사 직원이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기우면 기울수록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러니까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반도체 못 건듭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안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거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거 안 가져가도 되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게 있어요. 얘네 거 안 받을 거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뭐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다 신저가인 거예요. 신저가입니다. 다 신저가예요 지금. 자기 반등해도 걔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지금 가장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그때 기억하시면 돼요. 사드 때. 그때 사드 타격이 보복 때. 그럴 가능성이 너무 지금 많아, 상당히 너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맨날 여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여기 껴가지고. 치고 저거 예. 그러나 우린 현명하게 또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든 또 살아남으니까 예. 현명하게 대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안 돼서 중국의 수출을 의존하는 제품들 투자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배터리를 오르는 가는 건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힘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배터리도 미래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배터리가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배터리는 우리나라 2위예요. 1위가 중국이에요. CATL이 1위잖아요. 네, BYD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는 걔네부터 점유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예.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 근데 미국은 중국 걸 받아야 돼요. 예. 사실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광물을 다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80~90% 중국 네, 거기 네, 때문에 아무튼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싸우면서 니네 거 안 받을래? 그러면 이제 우린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반도체를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네요. 정반. 얘네들이 싸워.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우리 거 받는데 네. 근데 우리 반도체는 중국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 배터리 중국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겠습니다. 예. 니네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우리 좀 먹고 살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런 참 주식이 어려워.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 이런 모든 상황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연결이 알아야 돼 되나 있어가지고. 싶어서. 예, 그러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늘 우리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여기 온 밝아 사람이 나 느껴져 그게. 아니 제가 톤이 좀 높아지고 맞아요. 말도 빨라지고 음. 하지 않아도 될 소리도 막 하고 마음속에 왜 그러는 거죠?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사람 없어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 그 기침과 뭐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잖아요. 여기 사무실도 먼데 또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녹화 날 기준 뭐 어제 막 침수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도로는 막히고 그런데도 먼 길 왔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매매 심리를 2권 사가지고 또 사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매매 심리. 8월 말 31일쯤 나올 까 생각합니다. 저희 또 찾아와 주셔야 돼요. 매매 심리 나오고 난 다음. 또 허락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계실까? 그러게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 그런데 그게 그 아는 걸 이제 전달해 주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분의 이제 좋은 점은 네.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한 방에 뜨려고 안 합니다. 조금 알고 있는데 이빨 까가지고 관심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 이름 말할 순 없지만 알아. 다 알아. 누군데? 우리 부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오늘 진짜 전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음. 딱 까놓고 얘기해서 확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 그런 정보가 중요한 거죠. 네. 저희는 오늘 말찬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굉장한 전문가들 모시고서 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어떻게 끝내야 돼? 몰라. 자, 지금까지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